아까 얘기했죠. 뭐 몇 점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거나 또는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4월 달에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본다고요. 매달.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학원에 와서 정해진 시간 내에 봤을 때 효과가 있지 집에 가지고 가서 풀어야지 이거는 실제로 측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옆에 뭐 스톱워치 눌러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푸는 시간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그 리듬도 깨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장 들어가면 1교시, 2교시, 3교시 별로 쉬는 시간이 각각 주어지잖아요. 예, 그것도 요령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1교시 끝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2교시 보잖아요. 2차. 그 2교시에서도 공시세법은 마지막에 보잖아요. 3교시로. 따로 50분 줘가지고. 그쵸? 그 중간에 쉬는 시간 30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원래는 그게 그 주택관리사 시험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분리시키는 안도 고려를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하루에 보는 걸로 하되 시간을 차등을 둔 거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1교시 다음에 2교시 한 30분인가 시간 주고 그냥 다 이렇게 묶어서 봤다고요. 그래서 오후에 한 3시 정도면은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됐는데 요즘은 한 5시까지 가야지 종료가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해보시되 이제 모의고사 많이 풀고 그러면 나중에 실력 향상할 때 도움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를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모의고사를 풀었죠. 네,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춘 거 빼고 틀린 거를 선생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보강이 돼요. 틀린 거를 그냥 덮어버리면 다음에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또 틀려요. 그러면 성적이 향상이 안 돼요. 그리고 4월달 기준에서부터 매달 4개씩만 더 맞자라고 생각하세요. 4개씩만. 4개 해봐야 10점이에요. 10점. 그러니까 10점씩 이렇게 가더라도 10월달까지는 충분하게 60점대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이렇게 소박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것만 달성하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성적의 향상이 틀림없이 발생해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냥 덮으면 소용없어요. 덮으면. 그렇죠. 실전하고 똑같이 줘요. 아, 그리고 성향상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 한 번 듣고 두 번 뭐 그렇게 읽어보고 두 번, 이게 두 번씩 읽고 그러면 안 되고 눈으로 자꾸 읽는 속도 있잖아요. 이게 습관상 어쩌지 펜이 가더라도 이게 쭉 읽으면서 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요. 이걸 몇 번이나 되새김질하고 읽을 만한 여력은 없어요. 한 번 문장을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 여부가 판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연습을. 그리고 왜 성격적으로 시험 문제만 받아보면 왜 머릿속이 백지창처럼 된다, 뭐 하얘진다,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청심환이라도 드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못 먹고 나온 다음에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까먹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거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그러더니 가방에서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술은 잘 드시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고. 예? 예.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점수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상견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모의고사를 봐두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에서 60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전에서도 60점이 돌파할 수 있고요. 참고로 학원 안에서 일정 등수 안에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학원에서 몇 등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정 등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싸움이니까 전국에 합격에 가까운 그 숫자가 한 2만 명 내외밖에 안 돼요. 거의 그냥 여러분들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에?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신뢰가 안 가는 모양이죠.
자, 어쨌든 잘 하시면 되고. 자, 38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내부 수익률 아시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그 얘기는 순현가를 0으로 만들거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1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순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자, 여기서 하나 순현가가 자, 우리가 이제 이론 배울 때 여기서 이거 차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자,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했다고 돼 있죠. 얘가 일단 수입이잖아요. 자, 투자론에서는요, 이 유출을 이거를 비용으로 간주해요. 투자한 금액을 뭐로 간주한다?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출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장래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투자한 이 비용이 바로 무슨 투자액이냐면 이거예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현금 흐름 기준한다 그랬잖아요.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니까 초기에 투자한 비용을 지분 투자액에 대한 걸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요거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9번에 가면요. 얘는 또 쉽게 주는 거예요. 틀린 거 물어봤죠. 5번에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순수 내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3번에 순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참 틀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40번에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부채 감당률 나오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1번에 가면 여러 투자안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져요.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순현가는 금액의 크기로 판단해요. 순현가는. 근데 내부수익률은 수익률의 크기로 판단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지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순환에 들어올 때 이론할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왜 교재에 보면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 이렇게 하는 거 박스로 이렇게 도표 처리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수업이 기본서하고 요약집을 병행해서 수업이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가 통상 이제 차이가 있어요. 노량진에서는 그냥 5월 달부터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본서로 한 번 더 가는 데가 있고 병행하는 데가 있고 학원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서로 돌아간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니까 기본서하고 요약집하고 그냥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4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또 확인했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에 가면 재투자율 있잖아요.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서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선호된다. 수정가법이 더 우수하다 그러죠. 아까 재투자율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느 게 더 우수하다?
순영가가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그 5번 지문에 회수기간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40번에 가면 2번에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죠. 예, 회수기간법 얘기하면 통상 단순 회수기간법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혹시 그 문제가 있을까요? 없군요. 그러니까 요건만 설명해 드리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단순 회수기간법의 사고예요. 초기에 100억을 지출을 했죠. 100억을. 마이너스 100억이니까. 1년차에 20억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누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0억으로 돌아선 거예요. 20억이 회수가 됐으니까. 근데 2년차에 6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토탈 80억이 회수가 됐으니까 나머지가 20억이잖아요. 마이너스. 근데 3년차에 40억이 들어왔어요. 그때 플러스 20억으로 돌아선 거죠. 그러면 회수 기간이 좀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얼마? 2년 반 만에 회수한 거예요. 2년 반 만에. 1년이 12달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1년 전체는 40억이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20억에 대한 거는 이 6개월 사이에 들어온 20억으로 회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기간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회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 년 만에? 2년 반 만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A는 2년 반 만에 회수가 됐고 얘는 3년, 얘는 4년, 얘는 5년 만에 회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투자한 금액을 규모는 다 틀리지만 그럼 투자자는 어느 게 제일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수 기간이 제일 짧은 애가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왜 현가 회수기간법 있죠? 걔는 이거를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하니까 걔가 좀 더 보수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할인하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걔는 현가니까 현재 가치로 뭐 해서 할인해서 판단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할인 기법에 걔도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걔도. 그래서 내용이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했고요. 42번에 한번 가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에서 할인 기법이 아닌 거 물어봤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순수 내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순환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는 해당이 되죠. 걔들이 아는 애를 빼면 돼요. 니은하고 미음 있죠. 걔네 둘이 답인 거예요.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회수기간이 어림세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회계적 수익률법하고. 그 다음에 43번에 가시면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에 가면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얘가 답이잖아요. 현가 회수기간법은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하잖아요. 그죠?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죠. 1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잔액이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아까
여기 이 수입이 있잖아요. 이 수입은 다 세후 수입이잖아요. 얘는 세후 현금 흐름 기초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를 비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명할 때는 요거 하나만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수업하면서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한 번에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렵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별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거 할 때 있죠. 예, 그러면 자꾸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고 선호하는 파트 있죠? 여기는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우, 얘는 뭐야? 그런 애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을 맞춰, 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44번에 가보시면요. 2번 지문에 순현재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잘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아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도 잘 쓰죠? 그 다음에 1번에 갔더니 투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는 수년제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회계 이익률법이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순수 내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4번에서는 몇 번이?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번에 가면요.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는 틀릴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그죠? 1번에 가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 할인현금 수지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화폐 시간 가치 다 반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겠죠.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겠죠. 기억하시나요? 아까 한 거? 그리고 5번에 가시면요. 그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요. 수년제 가치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을 비교 선택할 때 부의 극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수년제 가치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만약에 하나의 투자안이 있어요. 하나의 투자안이 있으면 이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면 돼요. 근데 복수의 투자안이 있을 때 있죠. 복수,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제일 큰 애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A는 수년가가 얼마 나왔냐면 500 나왔고요. B는 수년가가 400이 나왔어요. 둘 다 0보다 크잖아요. 근데 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얘가 큰 애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5번 지문이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번 지문에 가면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간다고 그냥 째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민감도 분석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 민감도 분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 수익 있죠? 이렇게 해서 임대료, 영업경비, 공실률, 세금 이렇게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데 이 투자 수익을 우리가 수년가 또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애가 뭔지를 찾아서 걔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죠. 그죠?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TV 모니터 하나 놓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촬영이 쫙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한 거 쭉 나와서 증거가 쫙 나오면서 얘기를 해야지. 일단 여러분들의 표정은 일단 못 들은 척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 약간 멋쩍은 미소를 띠면서 아까 하긴 했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야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뭐 이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내용을 보면 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투자기간에 현금 흐름을 반영해줘야 안 해줘요? 반영해줘요. 얘는 화폐시간 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옆에 46번에 가보세요. 반복이 자꾸 되는 내용들인데 1번에 수익성 지수법이나 수년제 가치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하잖아요. 단순 회수기한법과 회계정리율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라고 아까 순수 내연 이라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5번에 일반적으로 내부 승률법보다 수년제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더 선호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또 해본 거잖아요. 근데 어림셈법 중에서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의 기간이 짧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에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이 있죠. 이것도 아까 우리가 한번 다뤄봤죠. 아까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이거 하면서 그죠? 총투자액이라고 나올 때 세후 현금 흐름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세후하고 세전은 무슨 투자액과? 지분투자액과 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47번에 그렇죠? 그거 나오면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세전하고 세후만 지분투자액. 세전하고 세후만. 나머지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죠? 이 뒤에 나오는 게 다 계산 논리예요. 이거. 아닌데 계산을 보고 놀라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은 계산을 보고 우와 이게 다 계산이야 이러면은 아니 얘가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지금까지 27회 오는 동안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부담되세요? 다 그래도 푸는 요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래요. 자, 48번에 가시면 오늘 이론 배운 것까지는 요거까지는 하고 계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몇 개 우리가 선별해서 풀어보고요. 금융에 대한 것도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도 우리는 한 번을 더 해야지 이게 끝날 거예요. 아마 간평 정도까지는 또 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선생도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예습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다 건드리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너뛰지를 못하고. 48번에 가시면 재무비율과 승수라고 돼 있죠. 아까 이제 이것도 배운 거예요. 그죠? 에? 이거 이상한 대답하면 직접 옥상으로 같이 손잡고 올라갈 거예요. 에? 자, 1번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옥상 키 달라고 그럴 거예요, 진짜. 에? 아니,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 이거 아까 총소득 승수 했고요. 이거 순소득 승수 했고, 이거 세전 현금 수지 승수했고, 이거 세후 현금 수지 승수했었을 때 어느 게 승수가 제일 작게 나타나요? 얘가 제일 작죠. 수익이 제일 크니까 내려가면서 승수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수익이 작으니까 승수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얘가 승수는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수익이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다고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그렇죠? 새우가 크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겠죠? 근데 2번에 세전이 새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부채 감당률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가 충분히 그걸 우리가 아까 해본 거죠, 이거. 예?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여기다가 옥상 열쇠를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면 바로 올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옥상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외롭진 않을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습해갖고 올 거죠? 예? 다음 주에 확인해갖고 안 되면 바로 진짜 교체시킬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자, 오후 수련회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